윤 대표님, 네. 이재명 대표가 오랜만에 10일 지금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많은데 이게 좀 뻥 아니냐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중에 저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겁니까? 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본인이 불체포 특권 이거 없애겠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쳐가지고도 자기가 당사자가 되니까 무슨 소리야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걸 국회의원들한테 소환제 하십시다 하면은 그게 들어먹을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개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죠. 유일하게 개헌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율배반적인 사기꾼이죠. 예. 국민 주민 소환제 하면은 의원 소환제 하면은 제일 먼저 소환돼야 될 게 이재명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뽑으면 4년간은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유지해야 돼요. 예. 아니, 저희들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국민 소환제 리콜 아닙니까? 그렇죠. 영어로.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이 헌법 개정하면서 그런 국회의원들과 관련해서 불리한 조항은 싹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건을 사서라도 인터넷 판매에서 잘못 사면은 반품하면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반품이 안 돼요. 그래서 소환제를 하는 의원 반품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이재명의 말이 이게 그 설득력이 있냐 이거죠. 자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반품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려면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헌법 개정에 제일 반대잖아요. 왜 반대하겠어요? 빨리 조기 선거에서 얼렁뚱땅 법원 판결 자기 5개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선거에서 대통령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딱 나는 쥐고 그렇죠. 있으니까 대통령 따는 당상인데 왜 내가 지금 개헌한다 어쩐다 해갖고 시간 끌면은 어떻게 그렇죠.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선거법 그리고 유증교사 다 유죄 판결을 받아버리면 나는 아예 출마도 못 하는데 왜 내가 거기에 발을 담고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현재 헌법대로 대통령 하다가는 대통령 되는 다음 날부터 벌써 탄핵 얘기가 나오고 광화문 뒤집어지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정말 길게 보고 본인 얘기대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개헌에 동참하라는 게 지금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해서 야권의 원로들까지도 다 개헌하자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홍기 전 국회의장 할 것 없이 박병석 전 다 의장, 해야죠. 이낙연 전 총리 다 야권 원로들도 그래요. 뭐 이쪽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개헌 특위까지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주호영 국회의장이 그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하나 AI 첨단 이 기술 시대에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복지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주 4일제를 지금 해야 하지 않느냐. AI 시대라도 하면은 아무래도 기계가 대체하니까 사람이 일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도 확대해야 한다. 이런 것이 말은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주 4일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노동 유연성이라는 게 뭡니까? 해고가 쉽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고 단 한 명이나 합니까? 민노총 때문에? 그러니까 말의 성찬이에요. 말 장난하는 거죠. 주 4일째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우리 경제 여건에 뭐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년 연장도 했더라고요. 정년 연장하려면 가장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 갈수록 호봉이 높아지거든요. 신입사원보다 60살 먹으면 월급이 한 3배 가지고 그렇게 되죠. 평균 한 3배. 산업은행 같은 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만 하면 기업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저는 정년 연장은 필요한데 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저는 사기꾼이라는 게 올해 1월 23일 날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재벌 체제의 해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재벌 해체. 재벌 해체가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불과 20일 전에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회복과 성장해서 제2의 산업화를 통해서 뭐 AI나 첨단 산업을 거국적으로 육성하자고 또 그래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릭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크릭을 하려면 좀 깜빡이라도 켜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180도로 우회전을 해버리니까 이게 급변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배도. 그러면 전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또 노동계 자기 표밭 아닙니까? 민노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반대하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 버린 것 아닙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 52시간 자기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반도체 사람들하고 그 업계 사람들하고 이 대화를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1억 몇천씩 받으면서 일을 몰아서 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쉬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니까 자기도 할 말이 없더라. 그러더니 당내 또 노동계가 반대하니까 아니 꼭 그 52시간을 그렇게 지켜야 합니까? 그 이틀 만에 그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 그렇죠. 오늘 뭐 대표 연설에서 참 좋은 말들이 많은데 과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이재명이가 진짜로 자기 얘기대로 흥묘백묘론을 실용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실천에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천이. 근데 그게 될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노동유연성 같은 거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하려면은 뭐 해고도 좀 자유스러워야죠. 그래야지 뭐 채용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 유니콘 기업도 뭐 육성하자, 삼성전자를 6개 육성하자 뭐 이랬는데 어떻게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성찬. 이번에 또 기본사회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원래 지난 이재명이가 기본사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전 국민 돈 나눠주는 거 하다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해가지고 지난 대선 앞두고 그거 포기했어요. 그러다 대선 떨어지니까 다시 기본사회 얘기했거든요. 얼마 전에 기본 그거 폐기해도 좋다. 성장으로 가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기본에서 자기 위원장인가 해서 빠지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오늘 또 기본사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물론 뭐 선언적인 의미다 또 이렇게 핑계 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재명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신뢰성이 없는 거죠. 신뢰성. 이재명이가 뭐 포용력도 없고 뭐 너무 좌파 정책이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다 감싸는 최고의 약점은 이 신뢰성이죠. 그날 말이 다르고 그냥 어떻게든지 표만 얻으면 된다. 난 대통령만 되면 돼. 뭐 이러니까 이런 국회 대표 연설도 엉망진창 말잔치죠. 이런 거 아마 기업에서 이런 거 그 연초에 새해 업무 계획으로 보고하잖아요. 회장이 쓰레기통에다 바로 던집니다. 너 지금 내일 할 거 가져와. 내일 할 거. 말장난하지 말고. 아니 주 52시간 이 예외 규정 만들자.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 AI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24시간 가동하고 주 7일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데도 새벽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하고 또 노는 사람은 또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놀고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우리는 딱 52시간 주에 하니까 밤 6시 되면 땡 하고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경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김민석이가 하고 있는 게 그 집권 플랜 본부 아닙니까? 이제 곧 정권 잡는다 이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니콘 기업을 100개를 만들고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를 키우겠다. 말로만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부터 풀면서 우리가 그 단초로 국민들한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 52시간 이 외의 규정부터 노동계라든가 또 당내의 반발 또 제가 표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풀겠습니다. 외의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말 장난만 뭐 제2의 산업화를 뭐 한다 해가지고 저렇게 뻥을 치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월 3일 날 토론에서 주 52시간 예외에 공감한다 그래놓고 이틀 뒤에 2월 5일 날 반도체가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 52시간 예외를 빼고 반도체 특별법을 하자 또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핵심을 빼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이 세계 무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붙은 것도 이재명이가 저 틀어지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이재명 지지율이 안 나오겠어요. 지금 사실상 국회 대통령은 이재명이거든요. 네. 이재명이가 저렇게 틀어지고 모든 걸 막아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대통령은 감옥에 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해야 된다. 아니, 새해 예산도 자기 마음대로 민주당이 해놓고 지금 당장에 30조 추경하자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추경이 돼가지고 돈 나눠주면은 네. 이제 대선 앞두고 우리가 그렇죠. 해가지고 이렇게 당신들한테 국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난해 예산부터 그렇게 칼질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새해 무지막지하게 예산된 지 이제 한 달 열흘 됐는데 벌써 추경 어느 정도는 해보고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라 전 국민 나눠주게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사기꾼 소리를 듣는 겁니다. 적어도 당 대표 더군다나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표 연설을 했으면은 국민들이 좀 설득력이 있게 국민들도 저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줘야 하는 거고 그중에 저는 가장 바로 밑에가 주 52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체의 내용 대표 연설에 담아 있는 내용 그건 결국은 본인 얘기대로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데 무슨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색깔이 필요하냐. 그러려면 흥묘백묘로 실용주의를 찾았으면 주 52시간부터 깨버려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념, 색깔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운동권, 민노총. 등 돌리니까 못 하는데 또 당 내에서도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꼭꼭 토달거든요. 이의제기하고. 그것도 저는 짜고 가는 것 같아요. 짜고 오는 거죠. 짜고 역할극 가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생색내고 진성준이가 반대하는 모습을 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데 이재명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불리하면 내놓고 아니면 계속 가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투명성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을 돋보이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 이런 것은 한마디 없고 정말 전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런 것을 해보겠다.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본인부터가 그 불체포 특권 이거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그렇죠. 그렇게 공약했으면은 지난번에 그걸 이행을 했어야죠. 그런데 자기가 닥치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의원들한테 전부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택도 안 되는 국민 소환제 이걸 들고 나오면 과연 믿겠. 차라리 이 국민 소환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저도 개헌에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믿는 거죠. 그렇죠. 개헌만 찬성해도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그게 나갈 건데 이재명이는 새해 대표 연설에 말장난만 했어요. 뻥이요만 친 거예요. 뻥이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아무런. 그럼요. 우리 사회가 민주 사회가 됐습니다만은 더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이런 사기꾼 정치인부터 퇴출돼야 됩니다. 도태돼야 돼요. 국민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런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을 걷어내는 투표를 좀 투표장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